2025년 2월 미국 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인천공항에서 몰래 출국하려다 발각됐습니다. 그의 가방에서 쏟아진 건 놀랍게도 한국 임플란트 카탈로그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그는 한국 임플란트는 싸구려 불량품이라며 우리를 모욕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에서 8천만 원을 불렀던 수술이 한국에서는 단 1,200만 원. 심지어 기술력은 세계 1위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한 건 아버지의 임플란트 비용 때문에 절망했던 하버드 치대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이 폭로 한 방으로 미국 의료 제국은 무너졌고 미국인들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치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통쾌한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임스 밀러입니다. 미국 하버드 치과대학 수석 졸업반이죠. 겉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효자였습니다. 2025년 2월이었습니다. 보스턴 작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죠. 아버지는 72살이셨습니다. 그날도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빵 한 조각, 우유 한 잔. 아버지는 딱딱한 빵을 우유에 적셔 드셨습니다. 씹지 못하시는 겁니다. 치아가 다 망가지셨거든요.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죠. 그냥 다 뽑아버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치과의사가 될 사람입니다. 남의 치아는 고쳐드릴 수 있는데 제 아버지 치아는 못 고쳐드리는 겁니다.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도 치아가 아파서 김치 한 조각 마음 편히 못 씹으시는 분 계신가요? 자식들에게 짐될까봐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아보신 적 있으시죠? 제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저는 하버드 치대 수석이지만 학자금 대출이 2억 원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의대는 학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면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죠. 그런 아버지가 이제 치아가 다 망가지셨습니다. 병원은 가봤습니다. 견적서를 받아왔죠. 임플란트 8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총 비용은 5만 달러. 한화로 약 7천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아버지는 메디케어에 가입되어 계셨습니다. 65세 넘으셨으니까 당연히 혜택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상담 결과는 절망이었습니다. 임플란트는 보장 제외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하셨어도 마찬가지였죠. 최대 1,500달러,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만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6,800만 원은 제가 내야 하는 겁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옆방에서 조용히 신음하고 계셨죠. 이가 아프신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제가 부담 가질까 봐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의사가 될 사람인데 아버지 이빨 하나 못 고쳐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하버드 치대 연구팀 공지가 떴습니다. 한국 치과 의료 시스템 조사 프로젝트였죠. 참가자 650명을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왕복 항공료 및 체류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신청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연구보다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었죠. 교수님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싸니까 마취도 대충 하고 묶어놓고 이빨 뽑을 거라고 했죠. 후진국 의료 시스템이 뭐가 대단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짐을 쌌죠.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낡은 메디케어 카드를 들고 계셨죠. 이게 정말 소용없는 거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임플란트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럼 그냥 다 뽑아버릴까 하셨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요. 제가 꼭 방법 찾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 가서 꼭 찾아온다고 약속드렸죠.
그렇게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650명의 하버드 학생들과 함께였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헛된 희망일까?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 650명이 함께였죠. 첫 방문지는 강남의 한 치과였습니다. 동네 치과라고 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 전체가 치과였죠. 미국으로 치면 대학병원급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놀랐습니다. 환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직원분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환자를 받느냐고요? 하루 100명 넘게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약하면 거의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셨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임플란트 상담 예약만 3개월 기다려야 하거든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원장님이 나오셨죠. 하버드에서 왔다고 하니 오히려 영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겸손하셨습니다. 미국 치과 의사들은 절대 저렇게 말 안 하거든요. 당신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왔다는 식이죠. 원장님은 3D 스캐너를 꺼내셨습니다. 입안을 스캔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띠리릭. 조용한 소리만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윙 하는 무서운 드릴 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죠. 30초 만에 스캔이 끝났습니다. 화면에 제 치아가 3D로 떴습니다. 원장님은 이렇게 모의 수술을 먼저 해본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임플란트를 심을지, 각도는 어떻게 할지 미리 다 계획하는 거라고 하셨죠. 그래야 수술 시간도 짧고 환자도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의사감으로 대충 심는 게 보통이었죠. 원장님은 수면 마취 시스템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편하게 주무시는 동안 수술이 끝난다고 하셨죠. 정맥 진정이라는 건데 정말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면 마취라고요. 미국에서 수면 마취 한 번 하려면 마취 전문의를 따로 불러야 합니다. 비용이 200만 원 추가로 들어가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생리를 뽑는 고통을 그냥 참아야 합니다. 비용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면 마취가 1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 돈으로 75달러. 미국의 20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모든 환자분께 수면 마취를 권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왜 고통받으면서 치료받느냐고 하셨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미국인 할머니를 만났죠. 혹시 미국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천국이고 미국은 지옥이었다고 하셨죠. 미국에서 임플란트 견적을 4만 달러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사셨대요. 그런데 한국 와서 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900만 원 주셨다고 하셨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900만 원이면 미국 돈으로 6,700달러. 미국의 6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수증을 보여주셨죠. 저는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버드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겁니다. 한국 따위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장 돌아오래요. 안 그러면 학위 취소라고 하셨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650명 학생들도 다 똑같은 전화를 받았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할머니의 영수증 사진을 봤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교수님들이 거짓말한 거였죠. 하지만 다음 날 우리가 받아든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2025년 2월 16일 한국 방문 이틀째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실제 임플란트 수술을 참관했습니다. 환자는 60대 한국인 남성분이었죠. 임플란트 6개를 한 번에 심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분은 수면 마취를 받고 계셨죠. 평온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미국 같으면 비명 지르고 피 튀기고 난리였을 텐데 여기는 조용했습니다. 원장님은 3D 화면을 보시며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으셨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정밀 기계를 다루듯 정확했죠. 원장님은 오스템이랑 덴티움 임플란트를 쓴다고 하셨습니다. 세계 점유율 1위, 2위 제품이라고 하셨죠. 미국 FDA 승인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치과에서도 한국산 임플란트 쓰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가격을 10배로 부풀려서 팔죠. 수술은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벌써 끝났냐고 놀라셨습니다. 아픈데 전혀 없다고 하셨죠. 꿈꾸다 일어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웃으시며 수납 창구로 가셨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계산서를 보고 싶었거든요. 직원분이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총 1,200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라고 하셨죠. 미국 돈으로 9,000달러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미국 같으면 6개면 최소 3만 달러. 비싼 데는 5만 달러까지 받죠. 한화로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200만 원. 6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500만 원이 넘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에서 이런 돈을 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저녁 650명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사기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치과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돈을 뜯어가는 거라고 했죠. 학생들은 침묵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죠. 그날 밤 누군가가 가격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임플란트 한 개는 500만 원에서 900만 원. 한국 임플란트 한 개는 150만 원. 미국 수면 마취는 200만 원. 한국 수면 마취는 10만 원. 미국 전악 임플란트 12개는 7천만 원. 한국 전악 임플란트 12개는 1,200만 원. 이 표가 SNS에 올라갔습니다. 650명이 동시에 올렸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바가지 씌우고 있었냐는 반응이었죠. 당장 한국 가야겠다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보스턴 치과의사협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그 사진들 내리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소송한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졸업 못한다고 협박했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죠. 화면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여전히 빵을 우유에 적셔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국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집 담보 대출 받지 말라고요. 지금 당장 한국행 비행기 타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셨습니다. 비행기 값이 더 들지 않겠냐고 하셨죠. 저는 계산서를 보여드렸습니다. 비행기 타고 특급 호텔에서 2주 쉬고 임플란트 8개 다 심어도 미국에서 하나 심는 값보다 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으셨죠. 제가 다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값 왕복 200만 원, 호텔 2주 300만 원, 임플란트 8개 1,200만 원 다 해도 1,7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7천만 원이잖아요. 차액으로 제네시스 한 대 뽑을 수 있다고 했죠. 아버지의 손이 떨리셨습니다. 정말 갈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장 여권 챙기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 준비해뒀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우셨습니다. 화면 너머로 아버지의 눈물이 보였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저한테 집만 되는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맛있는 거 드실 수 있다고 했죠. 그날 저는 한국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제 아버지 예약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다고 말씀드렸죠. 원장님이 직접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이시냐고 물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식사하게 해드려야죠. 원장님의 이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절대 저런 말 안 하거든요. 그들에게 환자는 돈일 뿐이죠. 하지만 바로 그날 밤 하버드 교수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새벽, 하버드 치대 학장단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한국에 간 650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죠. 학장은 분노했습니다. 당장 소환하라고 했습니다. 졸업장 못 받게 하라고 했죠. 한국 따위가 하버드를 우습게 보게 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650명 모두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즉시 귀국하지 않으면 제적 처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병원 방문 금지, SNS 게시물 즉시 삭제, 협박이었습니다. 650명 중 200명이 흔들렸습니다. 졸업 못하면 어떡하냐고 했죠. 학위가 없으면 의사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학비 대느라 집 팔았는데 어떡하냐고 했죠.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진실 아니냐고 했죠. 미국이 환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돌아가면 우리도 공범이라고 했죠. 하지만 200명은 짐을 쌌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죠. 남은 건 450명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보스턴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하버드 치대생들이 한국 의료를 찬양한다는 논란이었죠. 미국 치과협회가 강력 반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치과의사협회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한국 임플란트는 불량품이라고 했습니다. 값이 싼 이유는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죠. 미국 환자들은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짜뉴스였습니다. 한국 오스템 덴티움은 세계 1위, 2위 브랜드거든요. 미국 FDA 승인도 받았고 유럽 인증도 다 받았죠. 한국 병원 측이 즉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우리 제품은 미국 치과에서도 쓴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가격을 10배 부풀려 팔 뿐이라고 했죠.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산 임플란트 원가는 20만 원, 미국 판매가는 200만 원, 마진율은 1000%였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스턴 치과 카르텔 회장이 움직였습니다. 이름은 리처드 스미스. 미국 동부 치과 산업을 장악한 인물이죠. 그는 하버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장에게 이번 일을 잘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하버드에 매년 얼마를 기부하는지 아느냐고 했죠. 학생들을 당장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기부금을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버드는 돈 앞에 무릎을 꿇었죠. 다음 날 450명 전원에게 징계 통보가 왔습니다. 학위 취소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즉시 귀국 명령이 떨어졌죠. 불응시 영구 제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국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진실을 보도해달라고 했죠. 미국 치과가 환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언론사가 거절했습니다. 광고주 문제로 보도할 수 없다고 했죠. 치과협회가 광고주였던 겁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제임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곳 CNN만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아버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5년 2월 20일 오후 3시 인천공항 입국장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아버지 환영합니다 팻말을 들고 서 있었죠.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 들고 계셨죠. 저는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를 끌어안았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다고 하셨어요. 이제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다 고쳐드린다고 했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아버지는 멍하니 하늘을 보셨습니다. 이게 한국이냐고 하셨습니다. 6.25 전쟁 때는 폐허였다던데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셨죠. 저는 아버지를 호텔로 모셨습니다. 강남의 깨끗한 호텔이었죠. 여기서 2주 계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용은 제가 다 냈다고 했죠. 아버지는 미안해하셨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예약 시간이었죠.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감동하셨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절대 저렇게 안 하거든요. 정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3D 스캔, 엑스레이, 뼈 밀도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죠.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뼈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셨죠. 미국에서는 뭐라고 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치료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뽑으라고 했다고 했죠. 원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뼈 이식 먼저 하고 임플란트 심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 고쳐드린다고 하셨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원장님은 30년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곧 맛있는 거 드실 수 있다고 하셨죠. 그날 오후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죠. 450명의 하버드 학생들도 함께 왔습니다. 다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4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죠.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나오셨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덜 깨신 상태였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셨죠. 원장님께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완벽하다고 하셨습니다. 뼈 이식도 잘 됐고 임플란트도 다 들어갔다고 하셨죠. 3개월 후면 딱딱한 거 다 드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은 당연한 일 했다고 하셨죠. 30분 후 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픈 데 없으시냐고 물었죠. 전혀 아프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꿈꾸다 일어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놀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뽑을 때도 비명 지르며 아파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8개를 심었는데도 안 아프신 거죠. 이게 진짜 병원이 맞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날 저녁 수납 창구에 갔습니다. 계산서를 받았죠. 총 1,200만 원. 뼈 이식, 임플란트 8개, 수면 마취 포함 가격이었습니다. 미국 같으면 8천만 원이었죠. 7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450명 학생들이 이 장면을 다 지켜봤습니다. 다들 울고 있었죠. 우리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한 게 아니라 환자를 착취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날 밤 450명은 결의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도 이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처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했죠. 제임스 아버지의 임플란트 수술이 성공했고 제임스와 450명 학생들은 완전히 각성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학위 취소 절차가 시작됐죠. 2025년 2월 25일 하버드 치대 학장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죠. 한국에 있는 450명 전원 제적. 학장이 서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450명 모두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제적 통보였습니다. 한국 의료를 옹호한 죄. 하버드의 명예를 훼손한 죄. 즉시 학적 박탈. 저는 메일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4년간 공부한 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2억 원 넘는 빚만 남고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어떡하냐고 했죠. 졸업 못하면 의사 못하는데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학비 대느라 집 팔았는데 어떡하냐고 했죠. 절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받으신 지 5일째였죠. 붓기가 거의 다 빠지셨습니다. 학위가 취소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돌아가자고 하셨죠. 제발 학교에 빌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 망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는 아버지 같은 분들이 수백만 명 계신다고 했죠. 다들 이가 아파도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는 걸요. 그럼 미국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죠. 그게 의사의 길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하셨죠. 그날 밤 450명이 모였습니다.
긴급 회의였죠. 어떡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학위 포기하고 싸울 거냐고 했죠. 아니면 그냥 돌아갈 거냐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학위 없어도 괜찮다고 했죠. 양심을 팔 순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임플란트 못 하셔서 돌아가셨다고 했죠.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1명, 2명, 10명. 결국 450명 전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싸울 거라고 외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CNN에 연락하기로요. 다음 날 CNN 보스턴 지부에 전화했습니다. 하버드 치대생 제임스 밀러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치과 시스템의 부패를 폭로하고 싶다고 했죠.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450명의 증언과 수백 장의 사진, 영수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 측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단 만나보자고 했죠. 이틀 후 CNN 기자가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이름은 앤더슨 쿠퍼. CNN의 간판 앵커였죠. 저한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7천만 원짜리 견적서, 한국에서의 1200만 원, 450명의 각성, 그리고 하버드의 재적 통보까지. 앤더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스캔들이라고 했죠. 생방송으로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준비하라고 했죠. 48시간 후였습니다. CNN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3월 1일 저녁 8시. CNN 프라임타임 생방송이었습니다. 앵커는 앤더슨 쿠퍼. 화면에 제가 나왔죠. 앤더슨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진실을 전하려 한다고 했죠. 미국 치과 시스템의 민낯을 파헤쳐 보겠다고 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가져온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2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왼손에는 미국 견적서, 오른손에는 한국 영수증. 이게 미국 견적서라고 말했습니다. 임플란트 8개, 총 5만 달러. 한화로 7천만 원이라고 했죠. 카메라가 클로즈업 했죠. 그리고 이게 한국 영수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8개, 총 1,200만 원. 미국 돈으로 9천 달러라고 했죠. 7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앤더슨이 물었습니다. 품질 차이가 있냐고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나았다고 했죠. 수면 마취 시스템 3D 시뮬레이션 당일 예약.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미국은 이렇게 비싸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미국 치과는 치료가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돈을 보는 거라고 했죠.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제 아버지가 나오셨죠. 이분이 제 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치료 불가능 판정을 받으셨다고 말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완치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카메라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메디케어가 있지만 임플란트는 한 푼도 안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전액 본인 돈이라고 하셨죠. 7천만 원을 어떻게 내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을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이 살렸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제 아들이 불효자 아니게 해줬다고 하셨어요.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아버지가 한국 원장님께 고개 숙여 인사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원장님은 손을 잡아주셨죠. 당연한 일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이제 맛있는 거 드시라고 하셨죠.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송 직후 CNN 홈페이지가 마비됐죠. 댓글이 초당 100개씩 달렸습니다. 이게 진짜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었냐는 댓글이었죠. 당장 한국 가야겠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메디케어는 사기라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전화선이 폭주했습니다. 앤더슨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메디케어는 왜 임플란트를 보장 안 하냐고요?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메디케어는 실패한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치아 치료인데 정작 보장은 안 한다고 했죠. 보험료는 매년 오르는데 혜택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인들은 버려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언제 이렇게 컸습니까?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이 나라가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화면에 댓글들이 떴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대단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당장 비행기 예약한다는 댓글이 쏟아졌죠. 방송 10분 만에 일이 터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 가는 항공권이 매진됐습니다. 뉴욕에서 인천 가는 항공권도 매진됐죠.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미국 전역에서 한국행 항공권이 완판됐습니다. 항공사들이 긴급 증편을 결정했죠. CNN은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행 항공권 완판, 치과 관광 열풍. 미국 치과협회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보스턴 치과 카르텔 회장 리처드 스미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한국 치과는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진실을 봤거든요. 그날 밤 하버드 총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적 처분을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450명 학생들의 학적을 복구한다고 했죠. 보스턴 치과협회 회장은 사퇴했습니다. 리처드 스미스는 행방이 묘연해졌죠. 그리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처드 스미스가 인천공항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자들의 눈은 피할 수 없었죠. 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리처드는 황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죠. 오스템 임플란트 카탈로그였습니다. 덴티움 제품 설명서도 나왔습니다. 한국 치과 병원 예약 확인서도 있었죠. 미국 임플란트 협회장이 몰래 한국 제품을 공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리처드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한국 임플란트가 불량품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처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요. 한국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배우러 왔다고 했죠. 완벽한 개망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장면이 CNN에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미국 전역이 폭소를 터뜨렸죠. 한국을 비난하던 사람이 결국 한국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완벽한 굴복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미국 전역에서 한국행 항공권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스승입니다. 2025년 3월 15일 CNN 방송 2주 후였습니다. 인천공항은 미국인들로 넘쳐났습니다. 하루 5,000명씩 도착했죠.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들이었습니다. 다들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러 온 거였습니다. 서울 강남 치과들은 예약이 6개월 밀렸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까지 미국인들이 퍼져나갔죠. 한국 정부는 긴급 대책을 세웠습니다. 의료 관광 특별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통역 서비스도 확대했죠.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 가는 직항편이 하루 10편으로 늘었습니다. 뉴욕발도 하루 8편이 됐죠. 매일 만석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다들 한국 의료를 취재했죠.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세계 의료 혁명을 일으키다. 미국 노인들의 구원자 대한민국. 임플란트 천국 한국. 하버드 치대는 커리큘럼을 개편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필수 과목이 됐죠. 저는 특별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450명 동료들도 함께였습니다. 첫 강의 날이었습니다. 강의실은 만석이었죠. 신입생들부터 교수님들까지 다 오셨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2장의 종이를 꺼내 들었죠. 미국 견적서와 한국 영수증.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환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환자를 먼저 생각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의사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O 강의실이 projeto Juntos 조용해졌습니다. Educar, que premia 한 교수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뭘 배워야 하냐고 물으셨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환자를 돈으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국 의료의 본질이라고 말했죠. 강의가 끝난 후였습니다. 45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결의했죠. 미국 의료개혁연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간단했습니다. 환자 먼저. 슬로건도 정했습니다. 한국처럼 돈이 아닌 생명 먼저. 첫 프로젝트는 메디케어 개혁이었습니다. 임플란트를 보장 항목에 넣는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치료잖아요. 우리는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올렸죠.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한 달 만에 500만 명이 넘었죠. 백악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를 맞이했죠. 아버지는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입에 임플란트 8개가 다 자리 잡았거든요.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뭐든 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를 한식당으로 모셨습니다. 삼겹살을 주문했죠. 아버지는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을 보셨습니다. 눈물이 고이셨어요. 삼겹살이 다 구워졌습니다. 저는 상추에 삼겹살을 올려드렸습니다. 김치도 함께 올렸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으셨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씹으셨습니다. 아작! 소리가 났습니다. 잘 익은 김치와 삼겹살을 씹는 그 경쾌한 소리. 아버지는 멈칫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잇몸이 시려서 비명을 질렀을 텐데 아무 느낌이 없으신 겁니다. 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차게 씹으셨습니다. 우적우적. 그 소리가 제게는 세상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미국 스테이크보다 한국 삼겹살이 훨씬 맛있구나. 내 평생 제일 맛있는 밥이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음식을 씹으시는 모습. 이게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병원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죠. 원장님은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의술은 장사가 아닙니다.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미국을 바꿨습니다. 아니,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450명 동료들과 함께였죠. 서울 강남 치과 앞에 섰습니다. 원장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50명 전원이 함께 인사했죠. 원장님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원장님은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희와 악수하셨죠. 그날 저녁 저는 CNN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걸 배운 게 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고요. 한국은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를 돈이 아니라 어르신으로 본다고 했죠. 그게 의사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을 촌구석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그 촌구석이 제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미국이 기술 타령할 때 한국은 사람을 살리고 있었다고요.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나는 도시. 이 나라가 제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 노인들을 살릴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마음. 그것이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1등인 이유입니다.
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스승, 대한민국. 여러분, 혹시 주변의 치아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 계신가요? 한국 의료가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자랑스럽다 또는 감사하다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